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응급간호 화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할게요. 자, 교과서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화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것에 의해서 조직의 손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건열, 건조한 열, 이거는 습한 열, 그래서 건열, 습열, 방사선, 전기, 화학물질로 인한 신체 조직의 손상, 신체 조직의 손상을 우리는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부위의 면적, 여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신체 부위의 면적,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화상 정도가 심하다, 그 다음에 화상 정도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상면이 체표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고 3분의 1 정도이면 위험하고 어린아이들은 더 작은 면적에서도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 화상은 더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화상을 당한 신체 부위의 면적 범위. 자, 이거는 치료와 예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은 요 면적, 범위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면적과 범위가 넓을수록 예후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화상의 증상을 볼게요. 화상의 증상은 이제 크게 홍반, 피부가 붉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 밑에 물이 차는 수포, 그 다음에 이제 괴사, 부종,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사망의 주 원인, 이제 심한 화상이었을 때, 여러분, 심한 화상. 앞에 선행 조건이 심한 화상 또는 광범위한 화상일 경우는요, 특히 요 쇼크와 감염으로 인한, 감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은 쇼크와 감염이 문제가 되겠고, 쇼크와 감염으로 심한 화상 환자의 처치 시 가장 먼저 이 탈수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고 멸균된 혼이불을 덮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화상과 광범위 화상의 사망의 주 원인은 쇼크와 감염이 되는데요. 이 쇼크도 여러 가지 쇼크가 있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쇼크가 왜 오냐? 우리 뜨거운 것에 노출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뺏겨요. 증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납니다. 탈수로 인한 쇼크예요. 탈수로 인한 쇼크이기 때문에 이 쇼크를 얼른 교정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어요. 심한 화상일 때. 그래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한 화상의 환자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이 지금 빠져서 문제니까 수분 공급하고 수분이 빠는 게 아니라 수분뿐만 아니라 뭣도 같이 빠져? 이 탈수 시에는 수분 플러스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해질 공급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도 문제가 되거든요.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이라고 하면은요, 신체 표면이, 그러니까 신체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지는데, 이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멸균된, 응급 상황이니까 멸균된 혼이불로 이 상처를 덮어주셔서 감염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쇼크와 감염,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에서는요, 환자분의 체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쇼크에서 배우셨죠? 쇼크 환자의 체온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쇼크는 더욱더 심해지더라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멸균된 혼이불로 환자를 얼른 덮어줘야 되는 이유는 감염 예방도 있긴 하지만 체온 유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주 원인,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 시의 사망의 주 원인은 쇼크인데 이 수분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저혈량 쇼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수분 손실은 혈액의 농축을 가져와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오고 혈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쇼크의 증상 중에 하나가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져 심한 쇼크를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쇼크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쇼크죠?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로 인한 쇼크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표면이 많이 지금 이제 손상을 입은 상태라서 감염, 이로 인해서 사망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빠져나간
전해질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죠? 상처 보호. 근데 지금 광범위한 상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뭐 꺼즈라든지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멸균된 혼이불로 우리 신체 표면을 덮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상처 보호를 해서 감염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혼이불로 덮어주면 체온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의 법칙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화상 범위를 결정하는 계측 방법인데요. 자, 구의 법칙. 자, 중요하죠? 화상 손상 넓이 범위를 계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신속하게 이제 계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일치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 또 아이들한테는 사용 못하고요. 성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 법칙은 화상, 손상, 넓이 범위를 이제 측정하는 계측하는 방법이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 성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을 9% 혹은 그의 배수로 표현하는 방식. 그의 배수라고 하면은 9 곱하기 2 해주면 18이 되겠죠? 자, 18%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두 경부, 머리와 목, 여기. 두 경부는 여러분 9%, 그 다음에 체부 전면, 몸통, 체부의 전면, 가슴과 복부, 여기 앞에 18. 자, 그 다음에, 체부의 후면, 여기 이제 등이죠. 그래서 앞판은 10판, 죄송해요. 앞판 18, 등 1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지는 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 한쪽당 9, 그 다음에 하지, 다리는 좀 팔에 비해서 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로 표현해서 다리 한쪽당 18, 이렇게. 그 다음에 회음부는 1%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는 나중에 문제은행 하면서 같이 보실 건데, 신체 부위, 화상으로 인한 신체 부위를 써놓고 이 화상 부위에 구의 법칙을 적용을 했을 때 몇 %가 나옵니까? 이런 거, 몇 %의 화상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고시에 최근 출제된 적은 없어요. 최근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5년에 지금 출제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응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화상 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벼운 화상 입었을 때와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응급처치에서는 경미환, 그냥 가벼운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 뭐 라면 국물에 손을 뒤었다든지, 그 다음에 뜨겁게 끓고 있는 물에 잠깐 손가락 정도 이렇게 데웠을 경우, 경미한 화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볍게 입은 화상일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열의 방출. 열기를 빼주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식혀주는 거. 그 뜨거운 부위를 식혀주는 게 가장 1순위다. 그래서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 방출. 그래서 뭐 찬물찜질, 찬물수건을 자주 갈아준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시계, 반지, 허리띠, 신발 또는 의복 등 신체를 압박하는 모든 장신구는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신체를 압박하는 모든 장신구는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부종이 생기고 나서 반지 같은 거 빼려고 했을 때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순환 같은 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종 발생 전 신체를 압박하는 모든 장신구는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피부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멸균된 드레싱, 그냥 드레싱이 아니라 깨끗하고 멸균된 드레싱으로 상처를 덮어주어서 화상 부위의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피부 보호해서 감염을 예방을 하는데, 자, 이때 드레싱에 사용이 될 때는요, 드레싱을 할 때 이제 뭐 거즈라든지 붕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착제가 붙어 있는 붕대나 거즈는 사용하지 않아요. 접착성이 있는 붕대나 거즈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접착된 붕대를 붙이거나 접착된 거즈를 사용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피부에서 뜯어내려고 할 때 피부 껍질이 같이 벗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착성 붕대, 접착성 거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상 환자는 피부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접착성으로 된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 감염이나 자극의 가능성이 없으면 상처를 그대로 노출시켜도 돼요. 그래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뭐 딱 봐도 이 정도는 굳이 우리가 뭐 거즈로 덮을 필요가 없겠다. 그냥 색깔의 변화만 왔어요. 그냥 불구적해져 있을 뿐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면 감염이나 자극성 반응이 없으면 상처를 그냥 거즈로 덮지 않고 오픈을 시켜놔도 된다라는 건데 크게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포. 여기는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수포 또는 괴사된 부위는 제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응급처치잖아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시에 함부로, 그러니까 의사 진료 보기 전, 병원 가기 전에 함부로 수포 또는 괴사된 부위의 조직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의사 판단하에 병원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포 또는 괴사된 부위를 제거해서는 안 되고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즉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포를 유지하느냐 트느냐는 병원으로 후송한 후에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하시는 거지 응급 상황에서 함부로 수포를 터뜨리시면 안 되고 자, 진피의 모세혈관 손상으로 손상 부위의 체액이 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물집은 보호막 역할을 한다. 진피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포가 생기잖아요. 화상을 입게 돼서 수포가 생겼다라는 거는요. 이 수포의 역할이 뭐냐면 보호막이에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막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물집은 보호막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 수포가 올라왔다라는 거는요. 이 수포 물집은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경미한 화상일 때에 대한 응급처치 설명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상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응급처치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화상의 깊이 1도 화상이에요. 1도. 그러니까 얘는 경미한 화상, 아까 위에서 했던 가벼운 화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뭐 벗겨지거나 그런 거 없이 피부만 이렇게 불구적적하게 홍반성, 피부가 붉어진다 라고 해서 1도 화상을 홍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게요. 세 층으로 나눠져 있어. 위에, 중간, 밑에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다 보면은 1도 화상은 그냥 표피, 피부 껍데기층에서만 일어난 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피층만 손상을 받은 상태, 쉽게 피부 껍질 부분에서만 이렇게 손상을 받은 상태를 1도 화상이라고 하고 피부의 변화는요. 색깔의 변화만 좀 있어요. 피부가 붉어지죠. 붉고 후끈후끈한 열감이 있으면서 동통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발생하는 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도 화상은 이렇게 껍질, 표피층에서만 일어나는 화상이고 붉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수반이 되더라.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미한 화상, 1도 화상이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 했듯이 응급처치는 열기를 바로 빼주시는 거.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이 상처를 찬물이나 얼음 물에 담그거나 찬물 찜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멸균 드레싱, 그냥 드레싱이 아니라 멸균 드레싱을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미한 화상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 1도 화상의 특징,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성이라고 하고 피부 껍질층에서만 일어난 화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도 화상을 표층에서만 일어난다, 표피층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표재성 화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도 화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2도 화상은요, 이제 여러분 수포가 생겨요. 수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이 잡히는데 그 물집을 이제 우리가 수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수포가 생기는 특성이 있어서 2도 화상은 수포성 화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1도 화상은 피부 껍질면에서만 일어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2도는요, 피부 밑으로 더 들어가요. 껍질, 표피와 표피 밑에 있는 진피, 표피, 진피와 진피의 상당 부분에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눴을 때
겉에면, 그 다음에 요 중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1도는 껍질에서, 2도는 그 껍질 바로 밑에까지 일어나는 거를 2도 화상. 그래서 진짜 표피, 껍질과 껍질 밑에 있는 진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입은 거고요. 피부 표면에 수포가 생기고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통증이 이렇게 심한 화상을 2도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표피와 진피, 표피 전층, 그러니까 피부 껍데기 전체와 그 표피 밑에 있는 걸 진피라고 하거든요.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이렇게 물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물집이 잡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분층 화상이라고 하던데, 우리 교과서에는 요거 안 나왔으니까 보지 마시고, 피부 상태 보면 뭐가 올라왔죠? 물집이 올라온다는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2도 화상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자, 똑같아요. 열기시켜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고, 자,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멸균된 꺼즈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안면 부위, 얼굴 쪽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거는요, 뜨거운 증기, 열기를 흡입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에도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뜨거운 증기나 열기가 이 안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증기, 열기에 의해서 이 기도 부분도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면은 여기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그럼 숨 쉬는데 곤란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기도 유지, 기도 확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어디 화상일 때? 얼굴, 안면부 화상이 되게 되면 아, 이 사람 뜨거운 증기나 열기를 흡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도 화상의 특징이 수포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수포 터트리면 돼요, 안 돼요? 응급 상황에서 수포 터트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집 수포는 터트리지 말아야 하며 화상 부위의 수포나 너덜한 조직 파편은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포랑 물집이 잡힌 이유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물집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보호막을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그냥 터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포, 물집, 너덜한 조직 파편은 함부로 우리가 제거해서는 안 되고, 이럴 경우 병원으로 후송하셔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제거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요거 수포 터트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요, 뭐 바셀린이라든지 화상연고라든지 소독제 같은 것들을 막 발라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바셀린, 화상연고 이런 꾸덕꾸덕한 제품 같은 것들을 피부 표면에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표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 안에 갇혀있는 이 열이 이렇게 밖으로 증발하도록 해줘야 돼요. 열을 식혀주는 게 가장 우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바셀린 같은 것들을 발라놔요. 그러면 열이 방출할 수가 없어요. 열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셀린, 화상연고, 그 다음에 소독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 방출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화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열기를 식혀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인데 이 열에 대한 방출을 방해를 해서 화상이 더 심해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도 화상. 이제 3도 화상은 우리가 심한 화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정말 제일 심한 화상. 그다음에 뭐 광범위한 화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 심한 화상을 이야기를 하겠고, 자, 이 3도 화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세 층으로 나누면 우리가 아까 1도에서 2도 화상은 이렇게 두 층에서 일어난 거였는데 3도는 요 세 층을 세 층까지 잡아먹는 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피의 전층과 피하 조직, 표피,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이거든요. 피하 조직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부층 화상을 입는 것으로 피하 조직이 완전히 이제 괴사까지 이루어져 버린 상태. 괴사 상태를 일으켜서 동통은 소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징. 피부 전층에 일어나는 화상이고요. 이제 이게 조직의 파괴를 넘어서서 괴사까지 돼버리는 상태고, 이제 피부 밑에가 이제 괴사가 되다 보니까 이 피부 밑층으로 보면 우리가 신경이 존재를 하거든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 같은 것들. 그런데 괴사까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동통이 소멸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1도,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통증이 수반되고 동통이 수반된다라고 했는데 3도 화상의 특징은요. 동통은 거의 소멸돼요. 그 이유가 뭐냐? 피부 신경까지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피부 밑에 있는 신경까지도 손상이 돼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3도 화상. 그래서 피부가 이제 괴사가 됐다 해서 괴사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괴사가 된 부위는요,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감각이 없고 색깔 자체도 흑색으로 변하면서 가피는 이제 딱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딱지 같은 가피가 형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사, 가피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3도 화상이에요. 자, 그래서 3도 화상을 보시면 전층을 다 잡아먹는 화상이죠. 그래서 진피, 전층과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되고 이 조직 밑에 보면은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없다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정도의 화상이 3도 화상이에요. 그래서 3도 화상은 이제 전층에서 일어난다 해서 전층 화상이라고 했고 우리가 피부 표면이 막 딱딱해져 버리고 색깔의 변화, 막 검은색으로 변화도 일어나는 게 3도 화상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간호 자 볼게요. 자, 3도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전층에서 일어나고 범위도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심하고 광범위한 화상에서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쇼크 감염이 진짜 주력을 하셔야 돼요. 체온 지금 열기를 식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한 화상과 광범위한 화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쇼크 예방에 주력한다. 자, 쇼크. 그래서 이 쇼크가 무슨 쇼크냐? 우리가 몸에 열이 받게 되면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했죠? 탈수. 몸에서 수분이 빠져요. 탈수로 인한 쇼크가 발생을 해서 이 쇼크 예방에 주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수분, 전해질 얼른 공급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피부가 완전히 홀라당 벗겨진 상태니까 감염의 확률,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가 광범위하니까 감염도 굉장히 이제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 방지에 힘쓴다. 그래서 쇼크와 감염, 3도 화상, 괴사성, 심한 화상, 여기에서는 쇼크, 감염에 주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쇼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을 위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혈장이거든요. 혈장. 자, 혈장 수혈을 해줍니다. 수혈. 이 수분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성분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성분, 혈장을 갖다가 수혈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에게 가장 기묘한 액체는 혈장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더 자세히 하자면 혈장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화상면은 멸균 분대나 그 다음에 멸균 꺼즈로 덮어주고 너무 화상 부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멸균된 혼이불 아까 위에서 했죠? 혼이불 같은 것들로 우리가 환자의 체온도 유지하고 감염도 예방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한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도 화상일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불에 탔어요. 불에 탄 화상, 불 때문에 생긴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불에 타면서 의복, 환자가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막 피부 표면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떼어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 피부 표면에 있는 탄 의복을 억지로 떼내려다 하다가 피부 껍질까지 같이 벗겨내버리는 경우 때문에 불에 탄 의복은 억지로 떼어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도 화상에서는요, 얼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저체온증, 지금 위에서는 뭐 1도,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열기 식혀주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뭐 경미한 화상에서는. 근데 3도 화상은 열기를 식혀주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라 쇼크 예방과 감염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쇼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쇼크가 심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얼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쇼크가 더욱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순환장애가 발생한다는 거는 혈압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때문에 얼음보다는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상 부위는 차갑게 하되 화상 부위.
지금 화상을 입은 부위만 차갑게 하되 다른 부위는 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요, 근데 이제 멸균 혼이불, 멸균된 담요 등을 덮어주셔서 상처도 보호하시고 체온도 유지하시는 이런 간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도 화상 아니면은 뭐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쇼크 예방과 감염 방지 요거 2개 생각하시고 그냥 경미한 화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화상 경미한 화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열을 방출시켜주는 거, 열기를 빼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거든요. 뭐 예로 들자면 산성 성분이 굉장히 강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게 뭐 빙초산 들어보셨을까요? 빙초산 같은 것들도요, 우리 피부에 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빙초산도 산이잖아요. 이런 산성이 굉장히 심한 물질은 피부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응급처치는 뭐냐면 어찌됐든 화학물질이 피부에 묻었어요. 튀었어요. 이거를 얼른 세척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피부가 강산, 여기서 말한 빙초산 같은 것들, 강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초래되는 화상으로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묻은 물질을 얼른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의 물로 닦아내는 거. 그래서 물로 닦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척이라고 해야죠. 세척. 것이 좋고 자, 부식성 물질에 접촉한 후 3분 이내에 실질적인 피부 손상, 피부가 녹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손상이 진행되므로 이들 화학물질에 접촉한 후 빠르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1, 2분 이내에 물을 부어서 화학물질을 씻어내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물 세척은 가능한 오래 해요. 오래. 이 물질들이 씻겨 나갈 수 있을 만큼 오래 하는 것이 좋아서 2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겠고 가능한 수압을 낮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식성 물질이거든요. 피부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압을 세게 해버리면 피부가 파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압을 가능한 낮게 해서 오래 씻어내셔야 돼요. 수압 낮게 유지하고 호스나 수도꼭지를 사용해서 장시간에 걸쳐 20분 이상 걸쳐 오랫동안 세척을 합니다. 화학물질을 절대로 중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산성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알칼리성 물질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해서 뭔가를 중화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물로 씻어내시는 거 아시겠죠? 물로 세척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은요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척.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거 물로 세척. 자, 그래서 화학물질이 한쪽 눈에만 들어갔을 때 감염되지 않은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염된 눈만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냅니다. 감염된 눈만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여기 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화학물질이 톡 튀긴 거예요. 그러면 이쪽 눈만 세척을 해내셔야 돼요. 이쪽 눈만. 자, 화학물질이 튄 눈만 세척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감염된 눈만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있으면 이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물을 여기서 슉 부어주셔야 여기에 있는 물질이 밑으로 흘러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예를 드릴게요. 잘못된. 자,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숙였을 때 화학물질이 여기에 지금 화학물질이 튄 눈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세척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물을 슉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학물질이 이쪽 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 눈도 화학물질에 오염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감염된 눈 부위를 어떻게? 아래로,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했을 때 여기서 씻겨 내려지면서 이
오염되지 않는 눈까지 이렇게 감염이 아니라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염된 눈만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되 이때 감염된 눈, 환축 부위를 어떻게 아래로, 위로 가면 안 돼요. 위로 가게 하면 위에서 씻어내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눈도 같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축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세척한다. 요거 많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헷갈리시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제 그림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종료가 됐고요.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같이 할게요. 문제은행 130페이지 83번부터 해당됩니다. 자, 83번. 대형 화재로 응급실에 실려온 화상 환자가 있다. 이 환자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화상 환자의 예우를 결정짓는 것은요. 신체 부위의 면적이었어요. 면적, 범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상의 범위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범위가 면적이 넓을수록 예후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4번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 있어서 처치 시 유의할 사항이나 사망의 주 원인 여러분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의 사망의 주 요인은요. 쇼크와 감염이라고 했어요. 쇼크와 감염. 그래서 요거를 얼른 교정을 해주시고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5번. 또 심한 화상이라 나왔어요.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처치 중 처치 원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심한 화상에서는 쇼크와 감염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 쇼크를 더 줄여가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양팔과 하지의 전체에 또 심한 화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 쇼크와 감염을 예방하시는 거 주력하셔라. 자, 그래서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무슨 쇼크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을 하시죠.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멸균된 혼이불로 덮어줘서 감염 예방, 체온 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7번. 철공소에서 일하던 35세 남자 A씨는 부주의로 달궈진 샘물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때 예상되는 화상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화상의 증상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죠. 피부의 색깔이 변해요. 붉어지는 홍반성, 그 다음에 피부 밑에 물이 차는 수포, 그 다음에 이제 괴사, 부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가 구애법칙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40세 남자 환자가 머리와 목, 머리와 목의 9%, 한쪽 팔의 전부 9%, 그리고 가슴과 배, 요 앞쪽 1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부의 전면, 그러니까 앞쪽, 전면, 가슴과 복부 18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목 9, 팔 한쪽 9, 여기 18 해서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자, 더하면 몇이 나오죠? 36%가 이 환자의 화상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89번.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대요. 심한 화상 아니고요. 경미한 화상을 입었을 때 이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간호. 자, 1번. 화상 부위를 더운 물로 세척한다. 우리가 화상 시에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기본적으로 가볍게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을 방출시키는 거, 열을 식혀주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식혀주셔야 되는데 지금 더운 물로 했대요. 더운 물은 말이 안 되죠? 찬물로 하셔야 되겠죠? 2번, 수포 제거 후 배에 간다. 여러분, 수포는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수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요거를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감염이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포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3번 화상 부위에 바셀린 우리가 이제 뭐 바셀린이나 용고 같은 거를 발라주거든요. 그런데 화상 즉시에 이런 바셀린이나 용고를 바로 바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바셀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용고 같은 것들을 이제 도포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열에
방출을 방해합니다. 열의 방출, 화상 부위가 식는 것들을 방해해요. 방해해서 오히려 열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해서 열 방출 방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열 방출 방해. 자, 그 다음에 4번. 부종이 생기기 전에 반지를 제거한다. 맞죠?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은요, 추후에 이제 부어요. 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를 압박하는 모든 장신구, 시계, 반지, 허리띠, 신발 또는 의복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화상 부위의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것도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하는데, 이제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틀렸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이 되려면, 이렇게 깨끗하고 멸균된 드레싱이 들어가야 맞는 답이라고 해서 틀렸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여러분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0번. 화상 깊이에 따른 분류 중 2도 화상. 자, 우리가 2도 화상의 특징 꼭 아셔야 되겠죠? 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중인 화상 환자의 증상. 자, 여러분, 2도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의 층이 1, 2, 3층이 있으면 1층과 2층에 대한 화상이었어요. 그래서 표피와 진피의 상당 부분. 그래서 표피, 진피가 손상을 입었고 특징이 이제 수포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표피와 껍데기, 그 다음에 껍데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진짜 피부, 진피에 손상을 입은 상태고 물집이 잡힌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홍반성을 띈다 라고 하면은 껍질 부분에만 붉어지는 1도 화상을 이야기하고요. 2번 수포가 생긴다. 답은 2번이죠. 자, 3번. 피하 조직까지 파괴되는 거. 피하 조직까지 파괴되는 거는 3도, 가피, 딱지, 3도, 괴사, 3도였습니다. 자, 91번. 화상 깊이에 따른 분류 중에 3도 화상의 특징. 자, 우리 3도 화상도 보실게요. 3도 화상은 피부가 세 층으로 있으면 이 세 층의 전층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피 전층과 피하 조직, 아예 그 진짜 피부의 그 밑에 있는 피하 조직까지 완전히 손상이 돼버리는데 이제 그냥 손상을 넘어서 이제 괴사까지 돼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깊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신경까지도 손상이 돼서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번 물집이 생긴다. 요거는 2도에 대한 얘기. 발적과 열감 부종이 있다는 1도. 3번 3분의 1 이상 화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피 전층과 피하 조직까지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전층의 화상이거든요. 3분의 1 아니죠. 그래서 모든 피부층 전층의 화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4번 표피가 피하 조직까지 파괴되는데 표피부터 시작해서 표피가 요 안에 있는 피하 조직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통통이 심하다. 제가 신경까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2번. 자, 끓고 있는 식용유에 화상을 입은 40대 여성 화상 환자에게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병원에 옮기기 전에 화상연고 바셀린 안 돼요. 열의 방출을 방해합니다. 2번. 물집이 생기면 빨리 물집 터뜨린다. 물집 터뜨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물집은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보호막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호막을 터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물집 터뜨리지 마세요. 수포나 너덜한 조직 파편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감염의 위험성 증가해요. 자, 그다음에 3번.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의복이 잘 벗겨지지 않을 경우 억지로 잡아당긴다.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살 표면 껍데기까지 같이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 파편 같은 경우에는 의복 함부로 잡아당겨서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처를 우선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찜질을 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신체의 장신구는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제거하셔야 돼요. 피부 벗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가 아니라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또 부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종 전에 신체를 조이고 있는 뭐 장신구라든지 반지, 시계 이런 것들 반드시 제거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93번. 화상을 입은 환자의 응급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맥주사를 통해서 통통 뭐 그게 있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간호는 아니고요. 2번 상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감염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읽어볼게요. 3번 상처의 균을 죽이기 위해서 방부성 비누로 화상 부위를 닦는다. 안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화상 부위에
화상 연고를 발라준다. 연고 바르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5번 상처에 바셀린을 발라준다. 바셀린도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바셀린, 화상 연고 이런 거 열 방출을 방해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자, 94번 용접을 하던 도중에 불꽃이 심하게 튀어서 팔에 적지 않은 화상을 입었대요. 이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조치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골라볼게요. 연고 바른다. 맥주 부어준다. 연고 하지 마시라 했죠. 열 방출을 방해하고, 맥주라든지 장을 바른다. 우리 뭐 술에 담근다든지 된장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감염을 더욱더 심각하게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팔에 붙어 있는 옷 제거한다. 함부로 제거하시거나 당겨서 뜯어내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답은 5번이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팔을 데워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좁은 범위의 3도 화상. 좁은 3도. 자, 그 다음에 넓은 부위 2도. 넓은 부위 2도. 이렇게. 자, 화상을 입은 최 씨가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여기 박 씨, 여기가 최 씨. 자, 박 씨보다 최 씨의 화상이 더 위험한 이유. 왜 그렇죠? 도수보다 화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는 범위로 나타내거든요. 넓은 부위, 범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좁은 3도보다 넓은 부위의 위도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의 예후를 결정짓는 것은 깊이가 아니라 1도, 2도, 3도의 그런 깊이가 아니라 신체 부위의 면적,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넓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 씨의 화상이 더 위험한 이유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고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무엇이 발생하느냐? 탈수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심해지니까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훨씬 더 잘 뺏기게 되는 거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넓은 부위의 화상이 더욱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몸에서 수분이 더욱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96번. 팔에 1도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간호는 우선 화상 환자 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열기를 식혀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화상 부위를 찬물이나 얼음물에 즉시 담근다. 자, 그 다음에 97번. 대형 식당에서 조리사가 조리하는 과정 중 기름이 튀면서 코와 입 주위에 2도 안면 화상. 근데 이제 여기서 뭐 2도 이런 거 볼 필요 없겠고, 여러분 안면 화상이라 했어요.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대요. 이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 숨 쉬는 부분. 기도에도 화상을 입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면이면 코와 입이 있는 곳인데, 코와 입은 호흡기계잖아요. 이 호흡기계를 통해서 뜨거운 열기가, 증기가 흡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로 인해서 기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반드시 안면 부위 화상은 우선적으로 기도 유지한다는 거. 답은 2번입니다. 기도 확보, 기도 유지. 자, 98번. 화상 면적이 넓은 3도 화상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 고르시라고 하는데 꼭 옳은 거 고르시거든요. 옳지 않은 것 하면은 X표 치고 틀린 거 찾으셔야 되겠죠. 자, 3도 화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화상이 아니라 심한 화상, 광범위한 화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쇼크와 감염에 주력을 하시라 했어요. 1번. 화상면은 멸균 붕대나 거즈로 덮는다. 그렇죠. 그래서 화상면은 멸균 붕대, 멸균 거즈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이렇게 덮어서 감염 예방을 하셔야 되니까 맞죠? 2번. 수분 공급을 위해 혈장 수혈이 필요하다. 3도 화상은 쇼크를 굉장히 주력해서 보셔라 했는데 쇼크라는 거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탈수로 인한 쇼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을 해주되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한 이 혈장 수혈. 화상 환자에게 가장 기묘한 액체는 혈장. 그래서 혈장 수혈이 필요하다. 맞죠? 3번. 감염 방지에 치중하도록 한다. 맞아요. 감염 방지에 치중해야 되니까 멸균 붕대, 멸균 거즈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혼이불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감염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찬물이나 얼음물 마사지를 하도록 한다. 우리 3도 화상에서는 지금 열기를 식혀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쇼크라든지 감염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거, 특히 이제 쇼크가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쇼크가 더욱더 심해지고 혈압도 더 떨어지면서 체온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체온증 유발해서 쇼크도 심해지고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보다는 흐르는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쇼크 예방에 주력하도록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99번. 3도 화상 환자의 처치에서 가장 기묘하게 사용되는 액체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중에 혈장. 자, 혈장.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일어난 화재로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 응급처치로 옳은 것. 광범위하대요. 자, 중요한 거. 광범위하면 쇼크와 감염에 신경 쓰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멸균된 포에 싸서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답은 1번이죠. 멸균된 포에 싸면서 우리가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체온을 유지해서 쇼크가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화상을 입은 자리에 바셀린 안 돼요. 심폐소생술, 의식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집을 터뜨리고 즉시 배식시킨다. 물집 함부로 터뜨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물집 함부로 터뜨리면 감염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자, 5번.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요것도 맞는 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광범위한 화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광범위했을 때는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좀 웬만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보다는 그 1번이 더 정확한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100번 같은 문제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라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 시키는 거 맞기는 하지만 광범위하면은 광범위한 화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체온, 이 열기를 식혀주는 것보다는 환자 쇼크 예방하고 감염 예방이 우선이다. 요거가 이제 주력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번. 자, 눈에 산 또는 화학약품이 들어갔거나 손등에 화학약품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처치 방법. 우리 화학약품으로 인한 처치는요. 세척을 기억을 하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빨리 씻어내셔야 되죠.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 2분 이내에 물을 부어서 화학품을 씻어내되 이 물 세척은 가능한 오래 20분 이상 하시고 수압은 낮게 장시간 20분 이상 씻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옥시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시풀은 여러분 소독약 이야기하고 과산화수소라고 흔히 말을 하는 거 있죠.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옥시풀 이런 화학물질로 여기 보시면 화학물질로 절대 중화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함부로 쓰셔서 이거를 세척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액은 그냥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 생리식염수 요거 2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자, 직장인 A씨는 업무 도중에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눈을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 세척입니다. 안구의 압력 하실 필요 없어요. 눈동자를 정확하게, 눈동자 정확하게 세척액을 떨어뜨린다. 자, 아니죠. 흐르는 물에만 씻어주시면 돼요. 자, 환측 부위를 어떻게? 아래로 위로? 아래로. 환측, 요 환측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요 환측 부위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세척을 해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환측 부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위에서 씻어서 내려줘 오면서 환측이 아닌 부위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보통 생리식염수나 알코올. 생리식염수 사용하는 건 맞지만 알코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척을 할 때는 제일 뭐 할 수 있는 거 흐르는 물,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물 요거는 이제 수돗물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외안각에서 내안각으로 용액을 흐르게 한다. 외안각에서 외안각에서 외안각이 아니면 바깥이거든요. 외안각에서 내안각으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에서 외로 흐르게 하셔야 되죠. 내에서 외로 흘러내리게. 내에서 외.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외에서 내로 흐르게 되면은 요 옆에 글로도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요. 옆에 눈까지. 그런데 반드시 내에서 외. 그리고 눈 간호하실 때 눈에 있는 이물질 닦아낼 때도 내외에서 외. 그 다음에 세척할 때도 내외에서 외. 우리 그 여성분들 화장 지워내실 때 눈 클렌징 하시잖아요. 클렌징 하실 때도 눈 어떻게 닦아요, 여러분? 내외에서 외로 닦지 외에서 내로 닦진 않잖아요. 내외에서 외. 클렌징 할 때 생각하세요. 우리 피부에 있는 그 눈화장 지울 때 막 이렇게 막
눈 문질러서 세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에서 외로 세척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에서 외로 닦아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에서 외, 우리 눈 화장 지워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응급간호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